안녕하십니까. 이ሁ근의 주식 사냥입니다. 자, 오늘 12월 15일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번 주 금요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제 오늘 뭐 미국 고용 발표, 뭐 선물 옵션 만기에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인데,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일본 금리 인상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 이미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건 사실 10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죠?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겠죠. 우리가 연준 FOMC에서 미국이 금리 인하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연준 FOMC 의장이,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 하느냐에 따라서 나스닥이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잖아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금리 인하나 인상에 대한 부분, 이 사실에 대한 것보다도 금리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인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오히려 증시가 더 출렁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할 거예요. 근데 이후에 우에다 총재가 2026년 금리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시장에 그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국의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오늘은 두 가지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드디어 0.5% 이상의 금리를 이제 할 것 같습니다. 30년 만이에요. 1980년대 버블 이후, 이제 1991년도 이제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이후 이제 경기가 진짜 박살이 나면서 이제 금리도 빠르게 낮추고 나서 그 30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를 넘는 수준의 금리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0.75% 정도 이상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일본 은행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에다 총재가 여전히 물가를 감안한 실질금리가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을 지금 일본의 총리 다카이치도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는 무조건 올린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금리에 대한 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조업 체감 경기도 4년 내 최고치, 그 다음에 일본의 실질 임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 2026년에 일본 은행이 이 물가를 감안했을 때 추가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또 중립금리 수치를 더 올려야 된다고 그러고, 진짜 최소 한두 차례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 나오게 되면 시장은 굉장히 큰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반영될 수가 없죠. 왜? 일본 총재의 은행 총재 의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일본 은행 총재가 내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시장은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의 부분이 빠르게 이루어질지 천천히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려가는 상황 속에서 미국이 금리를 낮추려고 하고 있고, 특히 내년에 트럼프 행정부는 금리를 낮추길 바라죠. 그러면 내년에 이제 임명되는 파월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미국과 일본의 금리의 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 미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이 투자되어 있던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빠르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들어와야만 해요. 왜?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그 자금 이자가 더 많이 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번 주 금요일날 우에다 총재가 내년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코멘트할 때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증시가 더 폭락하면서 해외 자금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우에다가 굉장히 융통성 있게 아니면 부드럽게 얘기해서 이제
금리를 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더 지켜보겠다. 뭐 이렇게 약간 뭐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청산 압박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시장의 충격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12시 이후 우에다 총재에 대한 발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고 그거는 곧바로 시장에 나타날 겁니다. 시장이 폭락하게 되면 일본의 금리 인상이 좀 더 많아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추가적인 어떤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일본이 뭐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더 줄이겠다. 뭐 이런 어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시장에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일본은 솔직히 말해서 금리를 더 올리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는 것 같아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일본이 지금 버블 이후에 30년간 일본의 금리가 어땠어요? 0.0%에서 0.5%에 머물렀어요. 30년 동안. 심지어 2016년도에는 뭐예요? 마이너스 금리도 있었어요. 마이너스 금리.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0에서 0.05%의 금리를 약 30년 동안 운영을 해온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제 비로소 0.75%포인트로 올리고 내년에 1%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의 금리 정책을 지금 여태까지 이 1% 이상의 어떤 이 정책을 운영해온 그런 관료들이 지금은 거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0.75 이상의 금리 정책을 유지를 한다 했을 때 일본이 정책적 실수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이 금리 발작 뭐 그런 긴축 발작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는 아픈 추억이 있어요. 바로 미에노 야노시 이 사람입니다. 야스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1980년대 버블이었을 때 그때 이제 일본의 금리를 가파르게 오르게 했던 일본 은행 총재입니다. 전 총재입니다. 이 사람이 사실 뭐 모든 잘못이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물론 뭐 플라자 합의도 있었고 또 이 당시 뭐 바젤 협약이라고 해서 또 재무 건전성을 더 요구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전적인 책임이다 이거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미에노 야스시의 이 금리를 가파르게 오른 이 이유로 인해서 결국 일본이 정말 갑작스러운 어떤 이 버블이 붕괴가 되고 이제 10년, 20년, 30년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더욱이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일본에는 지금의 총재는 어때요?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다만 이 사람도 우에다도 이 미에노의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진 않는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을 때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알고는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되풀이되진 않겠지만 일본이 지금 30년간 0.5%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0.75 또는 내년에 1%포인트 이상의 금리를 운영했을 때 어떤 실수가 나오게 될 경우에 갑작스러운 어떤 이 금리 발작으로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년 이후에 미국의 AI 버블이 혹여나 꺼진다 그러면 정말 금융시장은 대충격으로 이어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벌써부터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 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일본 우에다 즉 일본은행 총재의 스피커로서 역할을 잘 주목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주목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미국 FOMC 되면 파월 의장의 얘기를 주목하려고 하잖아요. 이제는 일본도 금리를 이제 1%포인트 가깝게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어떤 이 통화 정책에 따라서 전 세계의 어떤 이 자금의 유동성이 결정되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날 금리 인상 할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우에다가 어떤 얘기 하는지 내년에 금리 인상 더 해야 한다 그러면 시장은 단기적으로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오늘 어떤 이런 기사도 나왔어요.
일본이 금리 인상하게 되면 그 비트코인도 뭐 20% 가까이 떨어진다. 실제로 뭐 그런 뭐 사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위험 자산의 경우에는 조금 이 하락의 이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인 미국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 스캔들, 앱스타인과 같이 찍은 뭐 사진들도 뭐 공개가 최근에 됐죠. 민주당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지지층,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뉴욕 시장에 선출이 됐던 조란 맘다니, 이 사람은 무슬림 계열이에요. 무슬림 계열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이 심장, 경제 심장에 지금 당선이 된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마이애미 쪽 그 시장도 지금 민주당 인사가 당선이 됐거든요. 그 마이애미라는 건 결국 플로리다 쪽이죠. 플로리다 쪽은 트럼프의 어떤 이 별장과 어떤 이 집이 있잖아요. 그들 이런 데서 지금 공화당이 강세가 있는 곳에서 민주당에 당선이 됐다. 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것들도 지금 트럼프가 뺏겨버렸어요. 공화당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마저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트럼프 지지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 결국 트럼프의 이 어떤 움직임 자체가 제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게다가 앱스타인 스캔들까지 불거지면서 트럼프가 굉장히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까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뭐 아니면 도로식의 어떤 이 카지노 경제를 이끌어 가면서 지금 미국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정가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까딱까딱해요. 아슬아슬한 분위기이고 트럼프가 만약에 여기서 뭐 혹여나 어떤 이 스캔들을 인해서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 경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까지 트럼프의 어떤 입김으로 움직여져 왔던 이 경제 금융시장이 트럼프가 만약에 혹시라도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이 경제 금융시장은 정말로 이제 꺾일 수밖에 없는 뭐 영원히 꺾이진 않겠지만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번 달에 좀 체크를 좀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환율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저녁에 보니까 뭐 국민연금과 결국에는 이제 외환 그 스와프 결국 좀 연장한다라는 소식에 환율이 결국 1,460원대까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미국과 일본의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가 또 만약에 불거진다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미국의 뭐 관세 정책이 폐지가 된다든지 뭐 이러면은 우리나라 환율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가셔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인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뭐냐? 일본의 어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죠? 일본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을 중요하게 볼 게 아니라 금리 인상 플러스 알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전 세계 유동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본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고 전 세계의 유동성이 어떻게 보면 경직될 수 있는 상황들. 우리나라 돈들, 우리나라 기업들도 일본 엔화 빌려서 해외 투자한 기업들도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또 등장하기 시작할 거고, 혹여나 만약에 이제 이 발표 이후에 만약에 급락하는 어떤 이 대기업들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은 이 엔캐리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미국은 지금 뭐 고용에 대한 부분들, 뭐 물가에 대한 부분들 떠나서 트럼프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진작에 지금 식물 대통령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상황들, 앱스타인 스캔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